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이번 주는 코스피 5천을 확인한 역사적인 한 주였고요. 1000포인트도 확인할 뻔했던 맞습니다. 한 주였습니다. 1000포인트도 뭐 가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네네네. 그런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에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코스닥을 향한 기관의 매수량이 또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전반적인 시장 우리 부부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코스피가 장중에 5,00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지금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제 많이 오르고 그 덜 오른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가 이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를 좀 점검을 좀 해보면 6,000포인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6,000포인트 레벨은 지금 이익 전망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는 한 12.5배 이상이 되거든요. 12.5배는 장기 평균에서 한 2배 변동성을 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장은 달성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현실적으로는 한 변동성 한 1배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한 11.3배 정도를 목표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레벨이 한 5,400포인트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조금 너무 빨리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6,000피까지 오는 시기가. 그렇죠. 5,000포인트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이익 전망치가 한 단계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이익 전망시의 레벨업은 다음 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3월이나 4월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등락 과정 또는 오르더라도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000피에서 5,000피까지 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또 지금 커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한 호흡 또 고르면서 우리가 6,000피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익 성장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야 6,000피가 도래하는 시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우리는 너무나 바쁜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실적 슈퍼 위크 개막이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은요. SOL과 LG 이노텍입니다. 기판 쪽, 또 IT 쪽, 석유화학 쪽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화요일은 LS 일렉트릭이네요. LG CNS도 있으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테마주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29일이 변곡점이에요. FOMC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총사 실적 출동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까지 오전에 우리 실적 확인하잖아요. 맞습니다. 29일이 중요해 보이네요. 29일에 아마 이제 슈퍼데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FOMC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내의 기업 실적 발표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이것도 29일 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부터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에 당장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2월 달 FOMC 때 제시했던 정책금리 점도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즉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바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론 횟수는 한 차례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기조가 지금 그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둬서 얘기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12월 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상당히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도 좀 낮은 수준의 물가 전망을 제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물가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좀 경제 그리고 정책금리 환경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달에 제시했던 미국의 올해 PCE 물가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5월에 이제 만료가 됐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게 신임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젠 이 법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파월 의장이 그 의장 임기가 이번 5월에 마감된다 하더라도 연준 이사 임기는 28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연준 의장이 좀 자연스럽게 새로 지명이 돼서 새로운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28년 임기를 앞두고 요번에 이사 임기, 연준 이사 임기도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밝히게 되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신임 의장 지명 스텝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기자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는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 상승률 그렇죠. 낙관적으로 볼지,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이제 5월 임기 만료 이후에 이사직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예. 우리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29일이 진짜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연준 금리 결정 플러스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확인하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쫙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좀 어디에다 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다 중요하겠죠. 다 너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한데요. 시간별로 보자면 일단 뭐 29일 새벽 4시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한 5시 정도 전후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6시 정도가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거고, 네. 그리고 9시 전후로 해서 국내 기업 실적이 일제히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개장 전까지 상당히 바쁜 어떤 체크포인트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삼성전자가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 사업 계획, 그리고 올해 반도체 시장의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기업 실적 발표는 이 소프트웨어 주식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뜨거운 거하고는 달리 미국 시장은 지금 S&P 500 지수가 1%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나스닥은 0.8% 상승에 그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주식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의 실적 결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높아지는 비용 구조 하에서 수익성을 계속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결과하고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셀온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차도 너무 빠르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부문별로 자세한 실적 나오니까 워낙 가파르게 급등한 만큼 셀온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오르면 좋겠죠, 주가는. 뭐 상대적으로는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는 기대감 갖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실적이 나오면 이 주가 오름폭을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성이 좀 자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미국 기업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투자 관련된 수익성, 이 문제가 결국은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계속 시장의 어떤 중심 포인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근 국내 기업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부분이 약간 도외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 흐름의 본질적인 중심의 축은 AI 산업 관련된 수익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실적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좀 바라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에 주목해보자. 현대차 체크포인트 알려주셨고요. 짧게 들어볼게요. 다음 주는 코스닥 주도 시장이 나올까요? 코스피 조금 조용하고? 가능성 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네. 흐름은 보자면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거는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처럼 이익주도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조금 둔화되고 또는 조정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클리 뷰 지금까지 우리은행 더블엠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